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아주 흥미로운 기업 YC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 있잖아요. 기업 분석 보고서부터 재무자료, 시장 데이터, 뉴스까지. 이걸 쫙 모아서 YC, 이 기업이 지금 투자할 만한가? 그 가능성을 한번 다각도로 따져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뭐 하는 회사인지, 재무 상태는 어떤지, 최근 주가 움직임이나 관련 뉴스까지 아주 꼼꼼하게요. 투자 관점에서요. 네, 요즘 뭐니 해도 반도체, 특히 HBM, AI 이쪽이 워낙 뜨겁잖아요. 그렇죠. 이런 시기에 YC 같은 테스트 장비 기업을 분석하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YC의 현재 상황이랑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어떤 위험이 있을지 좀 균형 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 YC, 여기가 정확히 뭘 하는 회사인가요? 네. 핵심 사업을 보니까 반도체 테스트 장비네요. 특히 메모리 반도체 웨이퍼 테스트 공정, 그 EDS라고 하죠. 네, EDS 공정. 거기에 들어가는 고속 메모리 테스터, 이걸 만들고 판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매출 대부분이 여기서 나오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 프로브 카드용 다층 세라믹 기판 사업도 하긴 하는데 주력은 역시 메모리 테스터죠. 아, 그렇군요. 2015년에 설립됐고 직원은 한 190명, 200명 조금 안 되는 그 정도 규모고요. 네, 여기서 근데 중요한 건 그냥 장비를 만든다 이게 아니고요. 네. 이 장비들이 요즘 AI 시대 핵심 부품으로 떠오른 HBM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고성능 칩의 품질, 수율 이걸 좌우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아, 품질과 수율. 네. EDS 공정, 그러니까 웨이퍼 상태에서 테스트하는 거니까요. 생산 초기 단계에서 분량을 잡아내는 아주 핵심 공정에 관여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경영 목표도 보면 기술력으로 승부해서 세계적인 반도체 테스트 장비 회사가 되겠다. 이런 포부를 갖고 있는 거죠. 바로 그 성장 스토리. 이게 투자자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일 텐데요. 네, 그렇죠. YTC가 그럼 앞으로 뭘로 클 거냐? 미래 목걸이는 역시 HBM인 것 같아요. 자료 보니까요. 맞습니다. 주 고객사인 삼성전자가 HBM 투자를 막 늘리고 있잖아요. 여기에 발맞춰서 HBM 양산용 테스터 개발에 아주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존에 고속 메모리 테스터 기술이 있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HBM 테스트 시작을 딱 잡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근데 삼성전자 말고 SK하이닉스하고는 장비 계약을 준비 중이다 이런 내용도 있네요. 이건 좀 의외인데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사실 YTC가 그동안 특정 고객, 그러니까 삼성전자 매출 비중이 너무 높다. 이게 늘 약점으로 지적됐었거든요. 리스크 요인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한쪽에 너무 쏠리면 위험하니까요. 네, 그래서 SK하이닉스랑 협력을 한다는 건 이 의존도를 좀 낮추고 사업 안정성을 높이려는 아주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하. 물론 실제 계약이 얼마나 크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사업 목적의 투자 관리 및 운영 사업. 이걸 추가했다는 점도 좀 눈에 띄는데요. 아, 맞아요. 그게 있었죠.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지. 숫자들을 좀 봐야겠죠? 네, 재무 상태 중요하죠. 2024년 실적을 보니까 매출액이 2,112억 원, 영업이익 106억 원, 그리고 단기순이익은 163억 원. 이렇게 기록했네요. 네. 자산은 한 5,769억 원 정도 되고 부채가 1,586억 원, 자본은 4,182억 원. 오, 부채가 작년보다 좀 늘어난 것 같기도 하고요. 괜찮은 건가요, 이 정도면? 부채 총액만 볼 게 아니라 자본 대비 부채 비율, 즉 부채 비율을 봐야 하는데요. 계산해 보면 한 38.5% 정도 나옵니다. 38.5%요? 네. 이 정도면 사실 재무 구조는 상당히 안정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 그건 다행이네요. 근데 문제는 수익성이에요. 자기 자본 이익률 ROE라고 하죠. 네, ROE 중요하죠. 이게 뭐냐면 청취자 여러분께서 투자한 돈 대비해서 회사가 이익을 얼마나 잘 내고 있나 이걸 보여주는 건데 이게 약 3.9% 정도밖에 안 돼요. 3.9%요? 좀 낮은데요? 네, 솔직히 말해서 이건 좀 많이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투입된 자본을 가지고 이익을 아주 효율적으로 내고 있지는 못하다 이런 뜻이죠. 영업이익률도 한 5% 수준이고요. 아, 최근 몇 년 동안 매출 성장세가 좀 주춤했던 것도 이런 낮은 수익성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ROE가 4%도 안 된다는 건 확실히 좀 아쉽네요. 근데 작년 8월 말쯤에 자사주를 팔았다는 뉴스도 있었어요. 한 175억 원 규모던데요. 이건 왜 그런 걸까요?
네, 회사 쪽에서는 뭐 재무 건전성 강화하고 신제품 개발 자금 확보하려고 그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뭐 필요한 돈을 마련하는 건 당연히 긍정적인데 시장에서는 보통 이렇게 갑자기 대규모로 자사주를 팔면 오버행 이슈를 걱정하기도 하거든요. 오버행이요. 그게 뭐죠? 앞으로 시장에 매물로 나올 수 있는 잠재적인 주식 물량을 말하는데요. 이게 많으면 주가 오르는데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아하,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군요. 그렇죠. 결국 이 자금을 얼마나 잘 써서 진짜 미래 성장으로 이어지게 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자, 그럼 이런 재무 상태랑 성장 기대감, 이걸 다 종합해서 시장에서는 YC 가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PBR, 그러니까 주가 순 자산 비율은 한 2.77배 정도 되고요. 네. PER, 주가 수익 비율. 이게 75.95배네요. 아니, ROE는 4%도 안 된다면서 PER이 거의 76배라는 건 이 차이를 어떻게 봐야 하는 거죠? 네, 바로 그 점이 YC 투자를 생각할 때 가장 고민되는 지점입니다. 딜레마죠? 그렇죠. PER 76배라는 건 현재 버는 돈에 비해서 주가가 엄청나게, 정말 엄청나게 높다는 뜻이거든요. 네. 근데 이걸 그냥 야, 이거 완전 거품이네.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기는 또 어려워요. 왜냐면 말씀하신 대로 HBM, AI 이쪽 성장 스토리가 워낙 강력하니까 시장의 기대감이 이 높은 PER에 그냥 다 녹아 들어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기대감이 그만큼 크다는 거군요. 그렇죠. 특히 삼성전자라는 아주 든든한 고객사가 있으니 초기 HBM 테스트 시장은 YC가 확실히 잡을 거다. 이런 믿음까지 더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PER에는 그냥 성장 기대감뿐만 아니라 이 삼성전자와의 특수한 관계에 대한 프리미엄까지 붙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근데 바로 그게 또 양날의 검이에요. 그렇죠. 삼성전자 의존도가 높다는 리스크랑 바로 연결되니까요. 네. PBR 2.77배는 뭐 자산 가치만 보면 아주 무리한 수준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 이 낮은 ROE와 높은 PER,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울 거냐, 즉 미래 성장을 통해서 실제 수익성을 얼마나 빨리 끌어올릴 수 있느냐, 이게 주가를 정당화하는 핵심이 될 겁니다.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높은 기대감이 혹시 너무 과한 건 아닌지 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하는 거죠. 주주 구성도 좀 볼까요? 최대 주주가 sem텍하고 특수관계인들이 한 52% 이상 갖고 있어서 경영권은 뭐 안정적으로 보이는데요. 삼성전자가 5% 이상 주요 주주로 딱 있네요. 이게 눈에 띕니다. 네. 정확한 지분율은 조금씩 변동될 수 있는데 삼성전자가 주요 주주로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하죠. 단순한 고객사를 넘어서 아주 깊은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다. 이걸 보여주는 거니까요.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YC의 기술력이나 시장 지위에 대한 일종의 보증수표 역할을 해줄 수도 있고요. 하지만 동시에 이게 삼성전자의 경영 전략이나 투자 방향이 바뀌면 YC가 얼마나 거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걸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합니다. 네. 외국인 지분율은 아직 한 2.5% 수준으로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네. 자, 그럼 이제 경쟁 환경을 좀 보죠. YC가 있는 이 메모리 웨이퍼 테스터 시장, 여기서 YC의 위치는 어느 정도인가요? 이 두 회사가 정말 거대 기업이거든요. 네, 들어봤습니다. 이 두 회사랑 YC까지 해서 보통 3대 플레이어로 꼽히긴 합니다. 근데 솔직히 규모나 뭐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 이런 걸 보면 아직 YC가 이 두 회사에 비해서는 좀 작죠. 아직은 좀 차이가 있군요. 네, YC의 진짜 강점은 국내 시장, 특히 삼성전자라는 확실한 고객사를 딱 잡고 있다는 그 시장 지배력입니다. 네.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국내 메모리 웨이퍼 테스터 시장 점유율이 50%가 넘고요. 삼성전자 안에서는 무려 80%에 달하는 장비가 YC 거라고 하니까 이 부분은 정말 막강한 경쟁력이죠. 와, 80%면 뭐 국내에서는 거의 독점적인 위치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럼 YC만의 핵심 경쟁력, 이걸 정리해보면 결국 삼성전자와의 아주 끈끈한 관계, 그리고 HBM 같은 첨단 분야 기술력, 또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싸다는 거, 이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정확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꾸준히 R&D 투자하면서 기술 격차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요. 네. 하지만 이걸로 안심할 수는 없어요. 어드밴테스트나 테러다인 같은 글로벌 공룡들은 언제든지 막대한 자본력하고 기술력을 가지고 이 HBM 테스트 시장 같은 특정 분야에 확 치고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이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고 또 격차를 벌리는 거, 이게 YC에게는 계속 풀어야 할 숙제가 될 겁니다.
최근 소식들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작년 8월 말에 차세대 HBM 웨이퍼 테스터 솔루션을 발표했다 이런 뉴스가 있었네요. 네. 이건 뭐 앞에서 얘기한 성장 전략을 실제로 보여주는 거니까 긍정적인 소식으로 보입니다. 근데 비슷한 시기에 아까 말했던 자사주 매각 소식도 있었고요. 한 175억 원어치, 네, 같이 있었죠. 그리고 가장 최근 주가 9월 16일 종가가 12,170원. 전날보다 좀 빠져서 마감했군요. 이날 주가가 왜 빠졌는지 혹시 뭐 짚히는 부분이 있을까요? HBM 테스터 발표는 분명히 긍정적인 모멘텀이죠. 기술력을 보여주고 앞으로 잘 클 거다 이런 신호를 주는 거니까요. 네. 자사주 매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금 확보라는 면에서는 좋은데 오버행 우려라는 좀 부정적인 면도 있고요. 네. 근데 9월 16일 딱 하루 주가가 왜 내렸냐? 이걸 특정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뭐 그날 시장 전체 분위기가 안 좋았을 수도 있고 반도체 업종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됐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관이나 외국인이 팔았거나 뭐 우리가 모르는 다른 정보나 루머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워낙 변수가 많으니까요. 네. 수많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하루하루 등락보다는 그 추세나 변동성 자체를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 변동성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이거 정말 중요한 정보가 하나 있네요. YC가 2024년 7월 말에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적이 있다고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요. 투자 경고 종목이요? 네, 투자 경고라는 게 단기간에 주가가 너무 비정상적으로 확 올랐을 때 거래소에서 투자자들한테 이거 좀 위험하니 조심하세요 하고 딱지를 붙이는 거거든요. 아, 이건 YC 주가의 변동성이 얼마나 심한지를 그냥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렇네요. 그 정도로 급등했었다는 거니까. 네, 그리고 투자 경고 종목은 그 이후에도 주가가 특정 기준 이상으로 또 오르면 아예 매매 거래가 정지될 수도 있어요. 거래 정지요? 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투자할 때는 정말 각별한 주의 그리고 위험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와. 투자 경고까지 받았었더니 이건 정말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네요.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한번 쭉 종합해 볼게요. 만약 청취자님께서 YC 투자를 고민하신다면 어떤 점들을 좀 저울질해 봐야 할까요? 네, 일단 좋은 점, 성장성, HBM, AI 수혜 기대감 크죠? 기술력도 있고요. 국내 시장 지위, 특히 삼성전자와의 관계. 이건 분명 플러스 요인입니다. 그렇죠. 근데 반대로 좀 걸리는 점들. 낮은 수익성, 특히 ROE가 너무 낮아요. 근데 PER은 또 엄청 높죠. 이 밸류에이션 부담, 그리고 방금 얘기한 극심한 변동성, 투자 경고 이력까지, 또 글로벌 경쟁은 점점 심해질 거고 삼성전자 의존도 문제도 있고요. 마이너스 요인도 이게 만만치가 않네요. 네, 정말 완벽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아주 뚜렷한 기업이죠. 네, 그래서 제공된 분석 자료에서도 보면 전략으로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HBM 시장이 앞으로 계속 클 거다. 이걸 믿고 좀 길게 보고 분할 매수하는 전략. 분할 매수요? 네. 아니면 단기적인 주가 흔들림에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자. 뭐 이런 거죠. 물론 아까 언급했던 모든 리스크 요인들 있잖아요. 삼성전자 투자 계획이 바뀌는지, 경쟁사들이 HBM 테스터를 얼마나 빨리 개발하는지, HBM 말고 다른 메모리 시장은 어떤지 등등 이런 걸 계속해서 아주 면밀하게 지켜봐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요. 네, 모니터링이 필수적이겠군요. 그렇죠. 참고로 그 자료의 기술적 분석으로 11,000원에서 11,500원 사이 이 정도를 지지선으로 보고 여기서 분할 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있긴 합니다만 네,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하나의 참고 의견일 뿐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그렇죠. 기술적 분석은 참고만 해야죠. 네, 실제 투자 결정은 반드시 청취자 여러분 본인의 투자 성향이나 목표, 그리고 무엇보다 언더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지 여기에 맞춰서 아주 신중하게 내리셔야 합니다. 특히 투자 경고 이력이 있다는 점, 이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오늘 YC라는 기업에 대해 정말 깊이 한번 파고 들어봤습니다. HBM과 AI라는 아주 강력한 성장 테마를 가지고 있고 기술력이나 삼성전자라는 든든한 파트너십도 갖춘 기업입니다. 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과 아직은 좀 아쉬운 수익성, 그리고 무엇보다
투자 경고로 대표되는 엄청난 변동성이라는 과제도 안고 있는 그런 기업이네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분석해드린 이런 정보들이 청취자 여러분께서 YC를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보시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신가요? HBM 시장이 뜨겁고 YC 기술력이 좋다는 거,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만약에요, 어드벤테스트나 테러다인 같은 그 막강한 자본력과 전 세계적인 영업망을 가진 거대 경쟁사들이 HBM 테스트 시장, 이거 우리도 한번 제대로 해봐야겠다 하고 지금보다 훨씬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이 시장에 뛰어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YC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력하고 삼성전자와의 관계만으로 이 거인들과의 정면 승부에서 계속 우위를 지킬 수 있을까요? 특히 현재 YC의 기업 규모나 R&D 투자 여력을 생각했을 때 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이 YC의 장기적인 투자 가치를 판단하는 데 아주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곱씹어볼 만한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YC의 미래, 결국 스스로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과 동시에 이 거대 경쟁자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달려 있겠군요. 오늘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귀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진행한 YC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